자, 이제 통계적 추정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구체화해 보도록 하죠. 자, 정규분포고요. 모집단 다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집단을 다 주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추정 상황은 아니라 그랬죠. 추정 상황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걸 추정하는 거다. 뭘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세팅한 거니까 염두에 두고, 자, 크기가 16이라 했어요. n은 16입니다. n이 16이라는 거 샘플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을 내보면 x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a였다면 여기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정규분포, 이번에 시그마를 안 알려줬죠. 평균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가 25인 표본을 가지고 임의로 추출한 다음에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y바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53 이하, 69 이하 더했더니 1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먼저 A 상황을 보시면 A 상황은 여기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8이네요. 그런데 지금 53이라고 했으니까 8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다. 이 표본 평균이다 라는 것은 정규분포, 즉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겠죠. 즉 우리가 어떻게든 샘플링을 해서 만든 표본은 샘플로 추출해낸 x바는 어디에 속해요? 얘는 3단계의 정규분포에 들어가는 친구죠. 얘가 2단계고. 그러니까 이 8로 해석을 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3단계는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이 친구는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평균을 갖고요. 표준 편차가 원래는 이거죠. 그렇지만 이 시그마를 S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S로 대신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S를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규분포 처음에 줬던 8을 시그마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합니다. 8 루트 16이니까 4 그래서 2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단계에서 53이라는 숫자는 53은요 1.5 시그마에 해당하죠. 1.5 시그마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1.5 시그마 이하이다. 1.5 시그마 이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y는 75 기준이니까 여긴 바로 3단계로 갈까요? y는 바로 3단계 기준에서 75 기준이고 여기는 시그마 안 알려줬죠. 시그마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크기가 25, n이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모집단에서 여기는 시그마 값을 그대로 갖다 쓰시고 25를 루트 씌워서 5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합쳐서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1.5 시그마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마이너스 1.5에 해당해야 둘이 합쳐서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게 y는 69랑 75의 관계가 생각을 해보시면 69에서 마이너스 6만큼 빼줬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5 시그마다.
자, 이 시그마랑 이 시그마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할 때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표준 편차가 얼마이다? 표준 편차가 6이 되려면 1.5배 했을 때 6이 되려면 4가 돼야겠죠. 그래서 4다. 그래서 5분의 시그마 값이 4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 이번에는 Y의 샘플링한 값으로 표본 평균 이 7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를 골라라. 이때도 3단계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은 다 3단계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개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모집단에서 하나의 원소를 추출한 것은 모집단에 해당하겠죠. 1단계 정규분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샘플을 추출을 해서 거기서 평균을 구한 표본 평균, 즉 2단계는 3단계의 정규분포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75고요. 71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죠. 이거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항상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요. 여기가 시그마 자리죠. 마이너스 시그마 자리니까 최종적으로는 0.5 더하기 0. 여기 3413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를 답으로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긴 문제인 것 같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알려진 정규분포.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알려줬대요. 그래서 1단계고 1단계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이게 이제 2단계죠. 그러면 2단계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녀석을 가지고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뢰도 95%라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자, 실제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여기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평균값을 갖고 이 녀석이 95%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1.96 시그마 자리, 여기도 1.96 시그마 자리가 있는데 이때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 지금 m 값은 모르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내가 임의로 추출한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합시다. x바가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이 빨간색 범위 안에. 그래야지 x바하고 날개 길이가 이거랑 똑같은 실내 구간 여기가 1.96 시그마. 이 시그마는 이 시그마랑 다릅니다.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표현상 시그마를 한 거고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에 해당합니까?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것이겠죠. 3단계니까. 자, 마이너스 1.96 시그마만큼 해준 이 녀석. 자, 이 x바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랬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x바가 여기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빨간색 땡땡땡땡 위에 있으면 이 보라색 화살표 안에 m 값이 들어오죠. 추정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x바가 이 빨간색 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때 빨간색의 화살표 신뢰 구간 안에서 모집단의 평균 m이 발견되지 않는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복습하라는 것이었고요. 바로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100.4라는 거하고 139.6이라는 것은 실제 이 사이의 거리가 1.96 시그마가 2개 있는 거죠. 1.96 시그마가 2개 있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를 빼주면 39.2가 2 곱하기 1.96 시그마인데 이제 우리 루트 n까지 써줍시다. 이런 식을 하나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2로 한번 나눠주면 숫자들이 익숙해지셔야 해요. 숫자도 익숙해지셔야 한다. 얘가 19.6으로 바뀌겠죠. 19.6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얻은 모평균의 신뢰도를 이제 99%까지 늘렸어요. 자, 그럼 99%까지 늘리려면 신뢰 구간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여기가 x바가 있었는데 x바보다 슉슉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99%를 만들려면 여기 99%가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면 99%짜리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양 끝에 얼마 남아야 되겠까요? 양 끝이요. 99가 되려면 여기가 0.05%씩 남아야 해요. 0.05%씩 남고 여기가 49.1%만 남아야 되니까 5%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0.5%. 이렇게 돼야지 양쪽 합쳤을 때 99%가 나오겠죠. 0.05라는 녀석은 0.5%라는 녀석은 0.00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 0.49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0.495 시그마 값을 갖게 해주는 2.58 시그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1.96이랑 2.58은 실제 문제에서 다 주어지긴 해요. 이렇게 항상 써줘야 됩니다. 이게. 하지만 미리 암기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99% 신뢰 구간 안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 자, 그러면 x바는 여기 딱 중간이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딱 중간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둘이 더해서 더하면은 240 딱 떨어지니까 가운데 값이 120이네요. 이 120에다가 1.96이 아니라 2.58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8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5.8이 되겠죠. 그러면 145.8 여기서는 94.2가 되겠죠.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4보다는 커야 되고요. 145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겠죠. 같거나 작아야겠죠. 자연수가. 그러니까 145 빼기 94. 일부러 등호를 하나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 빼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실제 51개 답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신뢰 구간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 함은 결국엔 3단계와 연관이 있는 거죠. 3단계. 다 3단계로 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데 머릿속에서 잘 인지가 돼야 하는 것은 신뢰 구간이란 결국에 날개를 결정하는 거고요. 내가 x바가 있을 때 얼마나 범위를 정할 것이냐.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뢰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0살과 120살 사이에 죽습니다 라고 하면 신뢰가 굉장히 높겠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죽는다는 거야. 좀 신뢰도가 높은 대신에 자료의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당신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죽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좁혀서 말하면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반면에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급격하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목표를 할 것이냐에 따라 일단 정하는 거고요. 문제에선 95%랑 99%가 나오고요. 자, 가령 95%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 했을 때 이때 결국에 내가 정한 이 범위 안에 모집단의 평균 3단계의 평균값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 확률은 뭘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확률은 3단계에서 이 X바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이어 추가를 안 해버렸네. 그래서 지저분해지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로 설명하자면 얘가 이 X바가 지금 빨간색 점선 위에 있으면 보라색 날개 아래 걸리죠. M이. 자, 걸리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X바가 이 빨간색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확률에서는 이 보라색 범위 안에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잘못 계산한 거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95%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3번.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응용이 되는 거고요. 응용이 된 상황은 잘 대비해 주면 되겠죠. 확률 목표표 항상 나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푸셔야겠죠. 자, A를 먼저 구해볼까요? A는 그냥 4분의 1인 거 딱 봐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뭐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평균 분산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구해보시고 분산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n이 16인 표본 이미 추출할 때, 얘가 1단계예요. 모집단 2단계. 자, 이 2단계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S를 물어보는 거죠. S를 물어보고 있다. S를 물어보고 있다. 근데 우리 S를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서로? 시그마랑 대체 가능하다, 서로. 즉, 1단계는 시그마를 쓰고요. 우리가 2단계는 X바, 그리고 스탠다드 편차 해서 S를 사용하는데 시그마랑 S를 그냥 기호를 차이를 두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랑 S를 같다라고 할 수 있다. 받아들이자라고 했죠. 실제 답은 이 정규분포표에서 여러분이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답은 시그마를 적는 게 아니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S가 이 X바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샘플 16개짜리 샘플에는 X1, X2, X3 이렇게 해가지고 X16까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X바라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S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표본 평균 X바의, 네, 정확히는 X바들의겠죠. X바들의 표준 편차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네, 루트 n분의 얘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걸로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구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겠네요. 이 상황에서만 S랑 시그마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S는 여기서 직접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다시 정정하자면 이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거는 3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편차잖아요. x바들의 표준편차로 생각하셔야 돼요. x바와 x바를 만들 때 만들어진 이 표준편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답은 뭘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설명 헷갈리게 해가지고 얘랑 이거랑 얘랑 얘가 다 다른 겁니다. 이 친구가 1단계, 이 친구가 2단계, 얘가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는 실제 모집단에 있는 모든 녀석들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고, 2단계 S는 그 모집단에서 내가 N개를 샘플한 녀석들만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루트 n의 1단계 시그마 x 이거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뭐로 대체 가능하다? 얘가 루트 n분의 s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표본 평균 x 바의 표준 편차는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럴 거예요. 그쵸? 헷갈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선생님 처음에 좀 설명을 헷갈리게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확하게 구별하자. 개념적으로. 다음. 자, 모표준 편차. 이게 친절하게 다 써줬네요. 1단계. 1단계고요. 얘는 75에 5의 제곱을 따른다. 이미 추출했습니다. 25개. 2단계. 얘는 x바를 따르고요. 표준 편차는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때 잘 보셔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 새로운 G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죠? 그냥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잖아요. 표준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말하죠. 그래서 이 C가 0.06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G가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요. G가 C보다 클 수도 있고 G는 마이너스 C보다 작을 수 있죠.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C, 여기가 마이너스 C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두 개 양쪽이 0.03이라고 한 거니까 여기가 0.06이라고 한 거니까 여기가 0.03에 해당하겠죠. 그림으로 미리 해석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자, 이번 Z예요. G가 A보다 크다. 지금 이것은 얘를 잘 해석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해석을 해주면 A보다 큰 G가 0.05이면 이 A는 C보다 어떨까요? 당연히 작겠죠. 다시 이 A는 C보다 당연히 작겠죠. 맞다. 그래서 기억은 너 이거 잘 해석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헷갈릴까봐 이걸 대충 풀었으면 0.06하고 0.05를 놓고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니은 x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x바가 들어있으면 얘는 3단계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3단계에서 지금 c 플러스 75가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3단계는 당연히 75를 평균으로 갖고요. 표준 편차는 5에서 루트 25를 나눠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1이네요. 그래서 얘는 1제곱. 아하,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줬군요.
자, 3단계는 시그마 값이 표준 편차가 1입니다. 1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75에서 C만큼 표준 편차는 1이니까 C만큼 가라. 여기가 75 똑같네요. 위에 녀석이랑 75 여기가 75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가 0.03이었고요. 나머지 구간이 0.97 맞죠? 예상이 되고 디귿 B보다 큰데요. 이번에 X바가 그 값이 0.01이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어디일까요? 0.01. 지금 X바니까 여전히 3단계에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01이라고 합시다. 0.01. 그러면 뭐 이 식을 확인해 봐라. 지금 75 플러스 C보다 B 값이 크죠. 그러니까 75를 넘겨주면 맞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계점표 4번도 3단계에 대해서 너 잘 이해하고 있니? 정규분포에 대해서 너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문제들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너무 쉬운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3단계 물어보는 거니까 3단계 이게 3단계라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죠. 이렇게 생긴 3단계예요. X바가 2단계고 이게 1단계고 평균 얘기한 겁니다. 표준 편차 얘기할 때 얘가 1단계고요. 2단계고요. 이게 3단계죠. 이거 잘 구별하냐 이거죠. 3단계. 자, 그러면 얘는 20이라고 배웠고 이 친구는 5에서 루트 16, 4로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20 더하기 4분의 5 아무도 안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먼저 풀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해설을 할 텐데 아직 안 풀어본 학생은 잠시 멈춰 놓고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재생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셨죠? 자, 1단계죠. 다 알려주고 있어요. 1단계는 이렇게 생겼고 자, 2단계입니다. 25, n은 25 추출했어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2단계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은 3단계에서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생길 확률이 지금 0.9772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값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자, 3단계 그래프 바로 그립니다. 3단계 그래프를 그려주고 평균은 M이겠죠. 자, 2000 이상인데 90 지금 9772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000이라고 적어줘야 할 것이고 여기가 0.4772 외우고 다니는 애죠. 얘가 결국에는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3단계 시그마니까 이제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루트 n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된 값이니까 앞에 m까지 포함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그마는 10이고, n은 25니까, 루트 씌워주면 5분의 10, 이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4가 2000, 죄송합니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당황스럽네. 마이너스 4가 2000이다. 그러면 n값은 2004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문제다? 3단계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에요. 한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상담원 얘기 나오고, 평균, 표준 편차, 정규분포가 나왔죠. 25의 제곱 1단계입니다. 자, 표본을 샘플링을 했어요. 2단계죠. 그랬을 때 상담 시간의 표본 평균이 19분 이상 22분 이하. 자, 표본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표본 평균이 들어가는 녀석은 3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3단계는 20에 미리 구해버립시다. 5 나누기 루트 16이니까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단계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19분에서 22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확률을 구해봐. 그러면 19는 20 기준으로 얼마만큼 빠졌어요? 1만큼 빠졌죠? 그러면 4분의 5가 1시그마니까 5분의 4만큼, 즉 0.8시그마만큼 빠진 녀석이고, 22는 평균에서 2배, 2만큼 늘었죠? 그러면 1.6시그마만큼 커졌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가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긴 0.8시그마니까 0.2881 더하기 0.4452 이게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만 딱딱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는데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자, 평균이 표준 편차가 정기분포 따른다. 1단계죠. 그래서 201.5 1.8 제곱 9개 n 이미 추출 2단계. 그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 얘는 또 뭐예요? 확률이 x바가 200 이상. 이건 3단계죠. 3단계도 201.5 그 다음에 1.8에다가 루트 9 3 0.6이죠. 그래서 0.6이 여기는 시그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평균이 201.5인데 200 이상이고 이거 구해라 이 얘기죠. 1.5만큼 왔죠. 1.5는 0.6 기준으로 2.5예요. 두 개만 해서는 안 되고 2.5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0.4938 0.5 더해주면 3838로 끝내는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나요? 이 정도가 쉽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번은 같은 스타일이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들, 정답률이 낮은 것들만 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단계 추정이 나와야 되는데 추정이 나오면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미 추출 36명 2단계 38시간 이상. 너무 반복되네요. 그래, 여기까지만 풀고 1단계 2단계 36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3단계 먼저 구해놓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편해지겠죠. 3단계 38시간 이상
x바가 될 확률이 0.9332 가서 대충 찍어놓고 막 보여야 돼요. 이제는 이 38이 이제 물론 이거 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보면 그냥 이 38이라는 녀석이 평균에서 1.5 시그마만큼 벗어난 녀석이구나. 이게 이제 바로 보이죠. 네. 그래서 m 빼기 2분의 3, 6분의 5가 3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골라서 풉시다. 여러분 어려워할 만한 것들. 좋아요. 이제 좀 최근 기출들 위주로 보면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x, y 천천히 읽어보시고 평균은 이렇게 줬어요. 평균은 줬고, 자, 표준 편차를 여기를 시그마라고 하면 y의 표준 편차가 1.5배다. 아하, 그럼 얘를 시그마로 하고 얘를 1.5 시그마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써서 x에 대해서는 220 시그마, y에 대해서는 240 1.5 시그마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n명을 이미 추출하고요. x바 구하고 9n명 추출해 가지고 y바 구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3단계 구해놓고 갑시다. 220. 자, n명을 추출했으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고요. 제곱 생략할게요. 여기는 240에 9n명이니까 여기는 3 루트 n 시그마인데 시그마도 지금 1.5 시그마. 그러면 약분 내면서 2분의로 그냥 한 번에 적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바로 해석을 해봅시다. 215가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러면 215한 이 정도 있었나봐요. 215 여기가 200이죠. x니까요. 3단계 기준. 여기가 0.1587 1587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숫자로 느껴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220 5만큼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5만큼 빠졌는데 그게 시그마 한 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5다라는 걸 알게 되죠. 5예요.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한번 해석해봐 이거죠. 자, y는 가운데가 이제 240 이고요. 240보다 5만큼 빠졌네요. 여기 5만큼 빠졌을 때 이 값보다 이제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이거 전체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얘가 235 5만큼 간 건데 이 5라는 녀석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서는 표준편차죠. 즉 2.5가 표준편차인 거예요. 5만큼 갔다 그러면 시그마 2개 간 겁니다. 2시그마로 간 거예요. 여기가 0.4772이고 여기가 0.5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풀 줄 알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본 이해는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의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실내 구간 들어간 것만 조금 풀어보고 하면 좀 감이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한 학기에서도 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한 학기에서 풀만한 문제들은 여기 좀 살려두고요. 마이너한 것들 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2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2. 여러분 한번 이제 쭉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 한 학기에서 풀 것 좀 남기고 푸셔도 좋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11번입니다. 자, 이렇죠. 원래는 몰라야 돼요.
1.4도 원래는 몰라야 합니다. 49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실내 구간 나오니까 3단계 구해놓고 갑시다. 루트 49는 7이니까요. 7로 나눠주시면 7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 날라가고 0.2 남게 되죠. 이런 계산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 제곱. 자, 이때 95% 실내 구간이면 x바를 구했겠죠. 여기서 95%면 1.96 0.2 여기도 1.96 0.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리 계산하면은 392 숫자 익숙하게 만드세요. 392인데 0.1 소수점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392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된다. 결국에는 7.992가 뭐라는 소리예요? x바 더하기 0.392다. 이런 말이죠. 그 x바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바로 a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이거 2배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392를 2번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392를 2번 빼야 되니까 뭐 이거 굳이 2개 곱해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 0.392 그냥 2번 빼줘도 되고 0.392 0.392 여러분 자유다. 그래서 0.392 한 번 빼주면은 7.6 나오죠. 그럼 7.6에서 392 한 번 더 빼준 거니까 끝이 8로 끝나야 되는데 죄다 8로 끝나네요. 귀찮지만 계산해 줘야겠습니다. 392 그럼 8로 끝나고 그 다음 0으로 끝나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만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쉽고요. 충분히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평균, 그렇죠. 이렇게 안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사실 이게 정석인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알려주는 거죠. 64명 n이니까 8로 나눌 준비해야겠죠. 3단계 미리 구해 놓읍시다. 3단계고 자, 실내 구간은 이제 95니까 1.96 또 사용하겠죠. 네, A, B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B에서 A를 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M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X 바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여기는 1.96 시그마 8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8분의 시그마. 그랬을 때 이거 4.9라는 건 B에서 지금 A를 뺀 거죠. 반대로 적었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래서 이 거리가 4.9라는 건데 이 4.9라는 게 결국 뭡니까? 뭐 공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자꾸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니까 산수만 잘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힌트를 주고 싶은데 보시면 여기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있다는 건 얘가 어쨌든 0으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를 곱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미리 약분해 놓고 생각해도 좋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가 4 곱하기 4.9일 건데 이 4.9가 얘랑 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아니면 이 4가 이제 곱해지는 상황을 상상을 하든 어쨌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끝. 더 풀고 싶긴 한데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네, 지금 다 해버리면 한 학기에서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개념 위주로 잘 정리하시고 또 한 학기 가서 싹 풀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률과 통계 개념 전반적으로 훑었는데, 통계는 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통계에서 틀릴 만한 내용은 딱 하나 있습니다. 통계에서 틀릴 만한 내용은 이항분포랑 뭐 어렵게 나왔을 때 그쪽, 또는 우리가 겉모습은 통계 문제인데 실제 알맹이는 앞에 경우의 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어렵겠죠. 통계는 쉽다 이 말씀 드리고, 개념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에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일단 통계에서 빠르게 시간을 벌고, 벌어놓은 시간을 확률에 써야 되겠죠.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사실 어려운 건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나온다. 걔네들을 제껴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가 통계는 빨리 다 맞춘다, 확률에서도 킬러 하나 빼고는 내가 빠르게 다 푼다, 그리고 하나 남겨놓고 시간 많이 벌었잖아요.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에서 문제 6, 7개 풀 시간이 미적분 애들 어려운 거 하나 푸는 시간 또는 2개 푸는 시간하고 대응이 된단 말이죠. 그만큼 시간이 엄청 세이브 된다. 그 시간을 공통수학이 아니죠. 공통 범위, 수원 수투 내용 22번까지. 거기서도 킬러 말고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통 선택자들은 킬러 문제들, 어려움, 정답률이 객관식 기준 40%까지 무너지는 것들,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버리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주관식도 정답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어낼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 건 80% 70%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훈련, 그리고 정답률이 60%까지 되는 애들을 시간을 주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률 50%대까지도 여러분이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풀어야 여러분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